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게시판과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게시판에 이누수제비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좀 주목을 받던 종목인데요. 3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어제 뉴욕장에서 IT 반도체 쪽의 상승 흐름이 보였었는데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IT 반도체 대형주의 흐름이 굉장히 견조했는데요. SK하이닉스,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오늘장 3.98% 상승하면서 30,0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매수가가 현재 38,000원이니까 떨어질 때 좀 들어가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1월 중순에 25,800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등세 보여주면서 지금 또 5일선의 골든크로스 흐름도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또 61선 위로 올라온 모습도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기술적 반등 좀 이어질 거라 내다보시나요? 지금 기관들이 요새 사는 게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포스코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은 지난 수년간 이미 큰 하락으로 이제 들어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10만 원에 샀는데 4만 원까지 와가지고 42,000원이 된들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또 대부분의 대중들은 핫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을 신규로는 안 갖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보면은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그러한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막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 매수세는 어떤 롱텀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물량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물량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특히나 하이닉스는 그 안에서도 약간 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무거운 돌덩어리가 갭 주고 오늘 같은 경우 뛰어가지고 거래도 평상시와 다르게 600여만 주가 이제 넘게 터졌는데 그 반등세는 조금 더 이어갈 것 같고요. 그 반등의 폭이 얼마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매수의 주체가 기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사다가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매도로 가면은 거기가 이제 목표가가 되겠죠. 그런데 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대부분 이 앞전에도 여기서 계속 횡보하다가 이 결국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딱 다중 고점 주고 급하게 무너졌듯이요. 지금 급하게 무너졌고 여기에서도 다중 고점을 주고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게서 이게 만약에 운이 좋다라면은 목표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36,000원, 8,000원 그 구간까지 결국 다중 고점 주는 그 시간까지 그 정도까지는 들어올 것 같고 지금 다중 고점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퍽 깨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러한 식으로 스탠바이에 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요하심이 필요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대 케이스로 어떤 수익률 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타겟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까지만 트레이닝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뭐 생각합니다. 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매기가 다소 쏠리고 있는 만큼 매수가 부근까지는 36,000원에서 38,0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셨는데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지배가지마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종근당이고요. 14만 5,5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종근당은 6.56% 빠지면서 12만 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종근당도 6% 넘게 빠졌는데 올해 초 좀 강하게 상승했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다소 하락 추세였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한데요. 종근당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원래 올해 1월 달 딱 되면서 종근당이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 1월 6일 날 이제 상한가를 딱 갔는데 종근당이 상한가를 요새 30%잖아요. 한 번만 가도 참 대단한데 그때 1월 달 땡 하자마자 8만 원에서 한 16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딱 이제 더블이 나왔었죠. 더블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순간에서는 종근당이 딱 올라가는 그 순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하고 구경만 하는 거고 난다 긴다 하는 돈들만 여기에서 모여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거를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게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러한 섹터들은 지금 쉬고 있고 앞선 하이닉스라든가 뭐 기아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막 다시 좀 힘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쪽에 이제 깊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사양산업일까 성장산업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올랐네 내렸네를 보지 마시고 지금 14만 원에 사신 거니까 뭐 크게 뭐 손실 보신 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사양산업일까 성장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했을 적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으면 견디세요. 제가 봐서도 연초에 할 일이 없이 여기서 이렇게 거래 팍 들어가고 상한가 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용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요새 빠지면서 오늘도 한 6% 이렇게 빠졌지만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6%는 되게 가슴이 아플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뭐 거래를 한참 올라가서 저런 거 한번 볼까요? 거래를 팍 세워가지고 이런 차트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산성, LNS라고 바로 앞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중 고점 주고 빠지면서도 이렇게 거래를 충분하게 실어주는 종목들이 나왔죠. 충분하게 실어줘가지고 분산이 이제 실컷 된 거죠. 요럴 때. 그래갖고 오늘날에 이런 산성 LNS가 만들어진 건데 반대로 위에 보면은 거래 하나도 없잖아요. 분산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급하고 가슴 아프고 이런 사람들만 나 못 살겠다 해가지고 지금 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몇 달 견디시면 이거 가격, 뭐 18만 원 고점 만들었던 거 더 위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걸 기회로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날릴 것이냐 그거는 지금 문의하신 시청자님 가슴 안에 답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인내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근당까지 진단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SV인데요. 오늘장 지금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코람대 와가씨가 남겨주셨는데요. 18,6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ESV 오늘장 5.67% 떨어지면서 13,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지난 12월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1월 중순에 최고가 한 21,150원까지도 올랐던 모습이 있는데요. 올라갈 때 잡으셨는지 떨어질 때 들어간지 확실하진 않지만 매수가 대비해서 내림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ESV는 드론 관련주죠. 이 종목의 성장성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저게 있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완성차 메이커면은
나를 기준으로, 나 완성차를 기준으로 여타는 다 부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차가 갑 중에 갑으로 이제 그 위치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미래의 세상에는 제가 볼 적에 완성차는 갑이 아니라 그냥 대등한 입장, 동등한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자지, 그 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자라서 완성차 너희들은 이거 준비해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앞으로는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ESV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죠. 그래서 뭐 드론이든 블랙박스든 그런 쪽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이 CEO 인터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어떤 전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장도 안 좋았지만 최근에 물량을 압박하는 게 뭐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 한 5년 이상 봤을 적에 전혀 다른 종목으로 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8,600원에 사셨다가 관계없어요. 18,600원에 샀으면 어떻고 19,000원에 사서도 아무 관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말 막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일이 저질러진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생각하자. 대신에 종목이 나쁘지 않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13년도에 딱 1억을 벌었어요. 딱 1억을 벌었다가 작년도에 28억 이익이 나왔고, 아니 2014년도에 28억이 나왔고, 2015년 여기 지금 HTS는 반기까지 이제 46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1%도 안 되다가 8%,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물건이 세상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000원에 팔던 거 싫어? 나 1,100원에 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실 거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채 없고 이익 잘 나고 이익률 커지고 있고 뭐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월급 받아서 뭐 요새 은행 가면 뭐 별로 돈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매달 뭐 사놓으시든가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ESV에 관련해서는 좀 차세대, 좀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마트카, 드론과 이런 좀 관련된 종목인 만큼 실적도 현재 견조한 상황이어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인 보유 관점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우유피부깡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펩트론입니다. 47,000원에 매수하셔서 4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펩트론은 8.08% 밀리면서 47,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좀 제약바이오 섹터의 랠리요. 조금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 펩트론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랠리 어느 정도 주도했던 종목이지만 최근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추세가 꺾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많이 밀렸는데요. 지금 그래도 시청자분은 꽤 보유하고 계셨던 만큼 수익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면 다소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그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설 때 좀 놀았어요. 놀았는데 놀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게 놀면서 자꾸 주식을 보게 돼요.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아박사 나왔고요. 그리고 생명공학 섹터도 많이 빠졌고, 그러면은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섹터들, 성장주라고 불리던 것들이 저렇게 된다라고 하고, 중국도 자국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보조금 너희들한테는 안 줘. 라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 어려워 못 살겠어. 라고 지금 뭐 그랬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낀 대한민국이 해외 시장이랑 아무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진짜 한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너무나 좀 속은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저 밑에서 올라가는 거 그거 뭐 아르바이트 뛰는 마음으로
그런 거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을 적에 참아내고 인내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장님 말씀하신 거는 좀 어느 정도 이권에 있다라면은 일단은 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당장 안 올라가요. 당장 이거 가지고 계시면은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 계좌에 득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내하자라고 드리는 것은 이미 지뢰 밟고 있어요. 지뢰를 밟고 있어요. 발 뛰면은 이거 다리 하나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차분하게 기다려가지고 요 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미고 지금 상황적으로 나는 그래도 최소한 손실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나와서 대신에 아무것도 사지 말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펩트론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릴게요. 연향동력님이 지금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EN3입니다. 2,820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EN3 주가를 확인해 보면요. 3.23% 떨어지면서 2,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소폭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최근 이 종목이 횡보하다가 박스권 상단 부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121선 근처까지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곤 있는데 하지만 오늘장 좀 밀려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2,820원인데 좀 이 매수가 부분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그 정도는 올라올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런 건 있어요. EN3도 지금 이제 차트 이렇게 딱 보면은요. 원래는 저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7월 달부터 시장 팍 이제 무너지고 작년 연말 10월 이후로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다 젖은 솜이 돼가지고 수급도 없이 다 그렇게 망가지고 있었는데 EN3는 좀 독특하게 나는 세상과 아무 관계없어 하고 11월 달에 거기서부터 거래 팍 세워가면서 올라오고 12월에도 올라오고 거기서 이미 쌍봉을 형성을 했어요. 쌍봉을 형성을 하고 11월, 12월을 통해서 거기서 형성을 했었고요. 11월, 12월 요걸 통해서 형성이 됐고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황인데 여기에서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거래를 봤을 적에 분산은 많이 됐다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대차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진짜 올라가려면은 더 푹 쉬어야 돼요. 더 수개월, 최소한 6개월, 8개월 푹 쉰 다음에 이런 게 내용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서 처음에 작년 11월에 터졌던 이 거래량은 이 종목이 왕자로 갈 적에 어떤 왕자로 간다라면 그 발원지로 딱 그때 가서는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붙어서 단기적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적당하게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EN3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시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삼성물산입니다. 14만 9,900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삼성물산 1.68% 빠지면서 14만 6천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네. 최근 좀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 관련해서도 최근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삼성 차세대 먹거리가 바이오 그리고 또 VR 이런 가상현실에 좀 지금 꽂혀 있는 만큼 이 종목의 주가 흐름도 좀 지금 향방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물산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조선, 해운, 철강 뭐 이런 쪽 이미 잔뜩 고생했던 종목들 수년째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조선 섹터들도 작년 한 해 손실이 굉장히 컸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개선되기는 어렵겠다라는 거는 지나가는 어린이를 붙잡고 물어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다 중국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휴대폰만 해도요. 애플이든 삼성이든
아니면 중국 업체들 중에서 세계 빅5 안에 국내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탈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러니까 어떠한 자동차 전장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단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매우 고생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삼성물산도 결국 삼성이 바이오 아니에요. 근데 삼성이 바이오인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오늘 뭐 제일기획도 팔 거다, 뭐 매각설 이런 것 때문에 막 많이 빠지고 이랬었는데 삼성도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큰 성장이 없이 어떤 굉장한 어떤 변화만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잘 되면은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사실은 이걸 지금 매수해놓고 올라가기 기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진 않아요. 지금은 한참 땅을 파고 뭐 씨앗을 뿌리고 그러고 있는 시기라서 대주주랑 CEO랑 임원들이 고민하는 거지 여기서 지금 들어가 갖고 수익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요. 그래서 요거는 길게 보시든지 그게 아니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별로 재미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조 차장님의 이 투자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차장님께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아까 주신 바 있는데 최근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실적도 그리 좋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또 시장 전망과 함께 또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사실 요즘 말이 아니에요. 네. 아침에 딱 보면 한숨 나오죠, 아침부터.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회사도 많이 이제 주가가 빠졌고 나스닥도 엄연하게 이렇게 쓰리봉 주고 빠졌고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 쪽에 상승이 나왔던 생명공학 섹터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대표성을 띠었던 종목들 있죠. 꿈이 커서 기술의 꿈의 기울기가 높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쌍봉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빠지면서 다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거 거품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도 어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으로 계신 분은 항상 비관론이신데 그분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을 이끌었던 성장주라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적에 어저께 조선일보 일면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대한민국 주력 기업 65% 매출이 줄었다라고 이제 타이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하게 고민해 볼 문제가 내가 가진 종목이 성장하는 거냐, 아니면 쇠퇴하냐, 아니면 완전 사양산업으로 갈 것이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꾸준하게 말씀드려왔던 부분이지만 제약이나 바이오나 결국 인간의 큰 숙제인 불로장생 논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계속 커지는데 같이 빠진 것은 이미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멀쩡하게 올라오면서 오늘도 슈비츠 같은 무슨 개별 종목이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실적 커지는데 이렇게 많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전기차 역시나 괜찮다고 봐요. 다만 이번 달은 좀 고생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아까 펩트론 갖고 계신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섣불리 매수에 나서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윤곽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만 좀 참으면서 기회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유가가 얼마 전에 12%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유가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움직이든 장이 좋아지든 어떤 시그널이 나올 적에 그때는 좀 어떤 적극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고 냉정하게 봤을 때 견딜만 하다 하면은 좀 견디시는 게 맞고, 아까처럼 어떤 게임주 나왔지만 별로 견뎌온다고 해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는 이참에 좋은 쪽으로 갈아타는 게,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요새 올라오는 대형주 사이즈들은 사실은 추세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은 단기 거래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차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좀 반등 흐름을 보이나 싶더니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준호 차장이 제시한 투자 전략 함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02-2188-3388로 전화 주셔서 포트폴리오를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